선보고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작품으로 또 행복한 시간 함께하게 될까요? 네, 오늘은 네. 조윤수 수필가의 수필집 네. 기도하는 나무를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네, 기도하는 나무. 상당히 일단 기도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네. 굉장히 위로가 되는군요. 네. 우선 조윤수 수필가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조윤수 수필가는 2003년에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한 작가예요. 그래서 2008년에 수필집 바람의 커튼을 시작으로 해서 나도 샤갈처럼 미친 글을 쓰고 싶다. 명창 정괴를 위하여 나의 참하고도 발길을 붙드는 백제탑이여 혼놀 혼자 즐기다 치앙마이 한 달살이 등 많은 책을 냈어요. 네네. 그리고 2014년에 목포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네. 2003년에 등단을 하셨고요. 네네. 20여 년 동안 정말 책을 많이 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상 실적도 많고 네네. 네, 좋은 글을 쓰시는 네. 그러한 수필가입니다. 아, 정말 궁금해집니다. 우선 그 기도하는 나무 작가의 말부터 들어보죠. 네, 이제 이번 책에서 조윤수 수필가는 봄이 오네, 이 작가의 말에 봄이 오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작가의 말 부분이 한 편의 수필입니다. 제가 조금 소개해 올릴게요. 네.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아야 해서 산기슭을 찾아다녔다. 햇살 좋은 어느 날 가까운 편백숲을 찾았다. 어지러운 봄바람이 세찼지만 숲속은 아늑하고 숨쉬기 좋았다. 멀리서 개나리가 손짓하고 박태기 나무꽃도 납불 켜고 벚꽃도 피기 시작했다. 나물 캐는 내 손길을 붙잡는 양지꽃과 털노랑이꽃, 뒷산을 오르다가 계단 틈에서 제비꽃을 발견했다. 꽃을 보면 눈물이 난다는 시인의 말이 떠올라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늘에 눈물 꽂힌 양 땅에 눈물인 양 솟아난 제비꽃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늘에 눈물인 양 땅에 눈물인 양 제비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을 보면서 이 수필가가 어떤 작품을 쓰고 있을지 네. 좀 가늠이 되는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자연의 풍경을 작가의 말에서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어가 정말 유연합니다. 네. 강물의 물오리들이 세상 모르고 유유히 미끄럼을 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마치 이 작가가 조윤수라는 작가가 이 책에서 한 편의 수필 속에서 어떻게 유유히 정말 그 물놀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엿보여요. 아주 참 그 좋은 작품들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이제 조미애 시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뒷부분에도 상당히 메시지가 강렬한 것이 네네. 죄 없이 이 땅에 오는 새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문명에 찌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미안해서도 눈물이 날 것 같다. 인간들의 죄와 탐욕으로 불러들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또 이 자연에 대해서 저희 원불교에서는 그 천지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네네. 보은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다른 작품은 어떤가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우리 조윤수 수필가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늘을 품은 그릇이라는 그 수필이 있어요. 네. 하늘을 품은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릇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하죠. 네네.
그래서 이 작품을 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을 품은 그릇, 조윤수. 아름답다. 저토록 흠잡을 데가 없는 빛깔을 가진 꽃병이라니 볼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있다. 정작 그 꽃병에 한 송이 꽃을 마음으로만 꽂아볼 수밖에 없는 국보, 민문이과형 청자병. 중앙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내가 찜한 나만의 짝사랑 보물. 유리상자 안에 박제된 하늘이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새롭게 만난 찻사발 하나. 은은한 청잣빛. 그 빛을 일러 비추빛이라 이르는가. 여인이 간결하고 매끄러운 옷을 걸쳐 입은 듯 유약을 입고 혹독한 불기운을 견뎌낸 청자 그릇. 하늘을 담은 그릇 안에 그려진 물가 풍경에서 논이는 오리와 사람. 빛빛 청자 사발에 가루차를 넣고 저어서 거품을 내면 하늘 가득 설록의 꽃이 피어나리라. 두 손으로 그 빛의 온기를 감싸고 서정이 흐르는 물가에서 그들과 논일고 싶다. 태초의 신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영혼을 불어넣었다고 했던가. 그래서 인류가 처음 만든 그릇이 빗살무늬토기나 민무늬토기 같은 그릇이었을까? 나도 본래 흙에서 왔다는 깨달음에 놀란다. 조상 대대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 헤아릴 수 없는 시공간에 걸쳐 쌓였던 흙이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의 결정체들이 모여서 쌓이고 걸러져서 저런 보드라운 흙이 되었던가. 하늘을 품지 않을 수 없는 흙이었다. 하늘 아래 땅 위 만물의 본질이 하나였으니 흙으로 빚은 그릇 앞에 나도 몰래 끌려 들어가는 까닭인가. 청자는 밖 표면에 푸른 유약을 칠해 나오는 단지 푸른빛만은 아닌 비추빛이다. 백자 그릇도 백자이면서 새하얗지만 않고 안에서 퍼져나오는 맑은 우윳빛 은은함이 있다. 청자도 아니고 백자도 아닌 그릇. 차라리 덤봉 유약에 담가버려서 그 위에 조화법이나 박지 기법으로 물고기 문양이나 아름다운 차나무 꽃 문양이라도 그려넣어 다시 구우면 훌륭한 분청사기 작품이 될지도 모른다. 물레로 그릇을 돌리듯 삶이 굴러가는 동안 백자도 청자도 아닌 질그릇 같은 인생이 되었나 보다. 나의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이미 늦은 시기였음을 알아냈다.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혹은 민무늬톡이나 조선의 분청사기 같다고 말한 수필가도 있다. 수필이 곧 그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네. 하늘을 품은 그릇 일부분을 낭송을 해주셨는데 이 청자백자를 이렇게 인생 그리고 또 글과 연관해서 끌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네요. 네, 수필을 쓰는 작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비천득 선생님의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를 끌어오면서 이 또 청자 그리고 백자에 네. 대한 설명, 우리가 단순히 그 색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네. 그리고 또 분청사기까지 굉장히 이 그릇에 대한 조예가 깊으세요. 네, 박학하신 것 같아요. 그 네. 전작의 명창정괴를 위하여 같은 글들도 네, 보면은 맞습니다. 상당히 분야에 굉장히 깊고 넓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이분의 좀 이력이 특이한 게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미국 회계사를 근무하셨다고
회계사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아, 네. 네, 또 그러면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 것 아, 같은데, 그렇죠. 네, 네네. 글을 풀어내는 솜씨가 굉장히 노련하시고 유연하시고 아주 품위 있는 그런 수필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작품은 또 소개해 주실 네. 만한 작품이 사실은 어떤 게 편편이 있을까요? 네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읽어주셨으면, 네네. 그리고 저도 소개하고 싶은 그런 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빛과 그림자라는 수필에 보면 네. 빛과 그림자와 이 일기, 날씨, 자연현상을 이렇게 좀 엮었거든요. 그런데 네. 아주 문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 일부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그림자. 한바탕 소나기가 내린 뒤 맑은 하늘이 구름 사이로 나타난다. 돌아서려다 말고 햇살에 비친 연꽃을 다시 보고 싶었다. 최대의 자연광인 햇빛을 놓칠 수는 없다. 그 강렬한 대비를 이때쯤이면 배롱나무꽃과 자귀꽃도 연못에 어울려 화사함을 더한다. 흰 구름이 떠다니는 파란 하늘을 뚫고 오를 듯한 연봉오리들, 연심불수오, 고고하기 그지없는 한 송이의 연이 막 피어나면서 하늘을 향한다. 활짝 피어난 두 송이의 연꽃은 서로 기대어 활짝 피었다. 물이 하늘이고 하늘이 물이다. 하얀 수련이나 연잎처럼 물 위에서 절이 떠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참 좋은 기절이죠. 네네. 뭐 말씀하신 대로 편편히 좋은 글인데 또 문장도 힘이 있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다듬어서 내놓으신 그런 글 같습니다. 네, 작가가 글을 쓸 네. 때는 이 자연, 사물, 뭔가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대상을 관찰하는 게 네. 필요하거든요. 관이라고 하면 이제 좀 여러 가지를 대충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찰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세세하게 보는 세심하게.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 조윤수 수필가의 이 작품을 보면 네. 이분이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또는 작가로서 사물을, 자연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 네. 하는 것이 느껴져요. 네네. 네, 그래서 참 좋습니다. 네. 네. 굉장히 심오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수필을 어떻게 써야 할지 혹시 공부기를 찾는다면 또 좋은 그 모범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그 길 위에서라는 수필도 상당히 저는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길 네. 위에서라는 수필, 글이 길지 않은 수필인데 네. 우리 김 PD님하고 한번 나눠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 볼까요? 네네. 먼저 출발하시죠.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길 위에서 조윤수. 우리는 안다. 모든 길의 허허로움을. 아득했던 슬픔과 고통을 안고 한때 사랑했던 기억만으로 지친 세월은 아름다운 길이었다는 것을. 마음의 행로. 그렇게 많은 세상살이의 길. 어떤 길이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깨달음의 길일까? 진리에 이르는 길도 시대에 따라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길을 잃는다. 우리 앞에 여러 갈래의 삶의 길이 뻗어 있었지. 그러나 오직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길을 가다가 험난한 고갯길과 가시밭길도 만났다. 비바람도 폭우도 만났다. 그래도 되돌아갈 수 없었다. 여우비가 내리는 여름날은 무지개를 만나는 행운도 있었기에 무지개 다리 끝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그만둘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직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는 동안 안개 속을 헤매다 놓친 소중한 그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길을 끝까지 가본 사람은 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모든 길은 서로 통한다는 것을. 자기의 길을 넘어온 사람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할 수 있다. 같은 세상 길을 걸어온 것처럼, 오랜 지기처럼. 길 위에서 우리는 자주 묻는다.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에 있으며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없었던 인생의 행로. 저 피안의 세계에서 차 안으로 떠나올 때 터지고만 충격의 본물은 망각의 늪을 이루었다. 여행에서 도착해야 할 곳이 우리가 떠나온 지점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되돌아가야 할 본향인 피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다시 깨어나 그 길을 밝혀내야 하는 임무가 우리의 세상 길인가 싶다. 결국 도착할 곳은 떠나온 그 출발의 자리였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도 언제나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가. 그 인생의 정점에서 모든 삶을 관조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관록 있는 분들만 남길 수 있는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네. 그러한 삶에 대해서, 그러한 삶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오늘의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한다거나 뭔가 애증을 뭐 표현한다거나 이럴 때 조금 더 평화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해봐요. 네. 삶에 대해서 어떤 구도 역정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맞아요. 네, 네네. 그냥 뭐 어떤 식으로든 그 구도의 과정을 쭉 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잠언처럼.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네. 좋은 글이 많은 기도하는 나무 조윤수 수필집 오늘 함께했습니다. 우리 조미 시인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뭐 짧게 정리 한번 네. 해주시죠. 저는 조연수 수필가의 이 기도하는 나무 네. 를 보면서 정말 참 이 삶을 성찰하는 네. 깊이가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편편히 그 한편의 수필에서 뭔가 독자들은 자유롭게 느끼는 것이지만 네. 그렇지만 이 작가가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네. 그러한 의도랄까요? 마음이랄까요? 이러한 것들을 좀 전해받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떤 다정한 사람의 손을 잡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조곤조곤 나지막하게 들려주는 그런 삶의 지침 같기도 한 아주 따뜻한 글이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조윤수 수필집 기도하는 나무 함께 해봤습니다.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